한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인 이슈와 지역적인 이슈를 정리하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은 올해 꽤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희망과 설렘, 아쉬움과 격려가 가득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현 정부와 부산을 잇고 또 시민을 잇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구 국회의원 모시고 부산과 관련이 있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 또 지역 현안을 들어보는 특집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부산 동구와 서구를 지역구로 한 안병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자체장도 각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역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상당히 분주하고 또 고민이 많았는데요. 서구와 동구의 예산 확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와 동구는 원도심이고 네. 원도심에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여건이 네.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국비를 한 1,235억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난 2021년에 거의 한 730억 정도에서 네. 한 1.7배 정도 늘어난 네네. 그런 액수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해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힘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동구와 서구는 노후화가 진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이 잦아지는 시기에 이런 특교세 확보 내용이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 확보에 이런 부분도 염두를 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재난 또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여름에 집중 홍수 이런 것 때문에 재난이 많죠. 네. 그리고 특히 우리 동구 서구 지역에는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또 산복도로를 따라서 경사지가 많아서 네. 재난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재난 위험지 위주로 올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우리 상반기에 28억, 또 하반기에 42억 네. 이렇게 해서 올해만 총 70억의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 이런 국비들이 우리 지역의 각종 재난 시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 우리 초량 지하차도 네.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고라든지 또 동천 범람 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안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국비들이 특별교부세가 네.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재난은 지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아쉬운 소식도 있었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상황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이제 재도전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 전 국민들이 2030년 세계 엑스포를 정말 열망을 해와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또 우리 동구 주민들, 서구 주민들, 부산 시민들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결정할 일이지만 2035년 우리 한 번 더 도전할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평창 우리 올림픽도 삼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올림픽도 재수를 했습니다. 네. 예, 첫술에 배 부를 수 없지만 그렇죠. 네, 네. 한 번 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네. 힘을 모아주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생기리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엑스포 유치 성사가 동구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유치 실패한 것 또한 동구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또 무산될 우려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을 가장 이제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네, 네.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되면 네. 대한민국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네. 우리 부산도 발전하고
하고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 네. 천지 개벽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네.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마 불발함으로 인해서 각종 해난들이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산업은행 유치 또 북항 재개발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네. 시행을 하겠다고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엑스포 유치 효과가 이상이 나는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이 결국 엑스포도 유치하려는 목적이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동구의 최대 이슈가 북항 재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은 그럼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우리 동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가장 큰 네. 해난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1단계는 이미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네. 2단계 부지에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엑스포와 상관없이 북항 2단계는 올해 이미 용역이 끝났고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절차대로 진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북항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행정 절차를 잘 할 생각이고 얼마 전 제가 부산시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네. 이 자리에서 북항 2단계도 예정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항 재개발 사업의 순항을 위해서 의원님의 입법 활동도 다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과 진행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항만 개발을 하려면 항만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부산 북항 개발이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단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트램 사업을 하는데 트램 기반 시설만 해주고 트램 차량은 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결국은 트램 기반 시설과 트램 차량을 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네. 이처럼 항만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 주체와 주민 그리고 지방 정부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법. 저는 가칭 이제 트램 방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네. 아쉽게도 아직 이 법이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빨리 다른 야당의 협조로 네.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거론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 엑스포 유치와 연관해서 활발히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또 동력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그 북한 재개발 사업과 또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도심철도 지하화입니다. 네네.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도심 구간 이게 지하로 지하화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는 도심철도 지하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선도 사업 지역으로 전국에 있는 각 그 도심철도 중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부산 진역과 부산역 사이의 구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이고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네. 이것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큰 사업이라서 예산 확보나 뭐 주민과의 소통 등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진행 계획도 그럼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도시철도 지하화법이 통과가 되면요. 네.
그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네. 지하를 만들고 상부 시설은 이양을 받아서 쓰는 우리 기부대 양려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충분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네. 현재 지하 상태에서 지상을 덮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네. 유럽, 파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 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후자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기간도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 네. 아마 부산시에서 그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이게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럼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구간 지하화가 완성됐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원도심은 120년 전 경부선 철길 때문에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 구간과 항만 구간이. 네. 항만 재개발을 해도 이 단절 구간이 있는 한 계속 발전에 제약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도 도심 지하화를 해야 북항 재개발의 효과가 온전히 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원도심이 발전하는 핵심 키워드는 북항 재개발과 플러스 도심 철도 지하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지하화가 된다면 네. 우리 그 동구와 또 서구 영도 일대 원도심은 획기적인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진행이 된다면 북항 재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는 거군요. 북항 재개발 사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 중에 2단계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원도심으로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네, 네. 이제 수정축 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북항 네. 2단계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원도심의 항만 재개발 사업의 효과를 원도심으로 전파하는 거거든요. 네네. 수정축 주변에 40m의 그 축을 만들고 그 주변에 한 3만 6천 평 정도의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원도심과 또 북한 재개발 지역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동구의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앞서 말해주셨지만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북항 재개발 또 철도 지하화 역시 여기에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동구의 발전 방향은 그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정축이 하나의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삼복도로 주변 고도 제한입니다. 네. 삼복도로 주변은 도로 높이보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제약 요인 때문에 네. 우리 그 경사면에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삼복도로 고도 제한이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을 하려면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는 예전의 그 규제에 묶여서 이게 재개발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부산시에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풀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도심 쪽은 네.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 뭐 개발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지만 사실 난개발 우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삼북도로 주변 고도 제한을 해제를 하면은요. 네. 현재 규제가 되어 있는 게 삼북도로에서 일정한 거리고 네. 저 앞 지역에는 초고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경관이 다 해안 경관이 막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사지 면에서의 난개발이 이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면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부분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전면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이것을 계획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개발 방지 대책과 함께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를 해서 이제 다양한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와 특위에 몸담은 만큼 관련 사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기대하면 좋은 이슈는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국회 가서 제일 인기 없는 네. 농해 수위에서 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바로 우리 부산이 해양 도시이기 때문이고, 특히 또 제 지역구인 동구와 서구가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북항 재개발은 해양수산부와 다 관련이 있고, 네. 또 우리 서구에도 공동어시장 현대화라든지 또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 수산 식품 산업 클러스터, 네. 이런 게 다 해양수산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수산업 발전, 해양 발전은 물론이고, 네. 우리 부산의 해양 도시로서의 부산이 가는 데 있어서 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자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총선이죠. 이번 21대 국회는 여소야대 전국으로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2대 총선의 성패를 가를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대 국회 저는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떤 데는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좀 국회를 정상화를 해서 정말 민생을 향해서 당들이, 각 정당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빠질 수 없는 질문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마 계획과 전략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네. 재선의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이제 여러 가지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씨앗들을 뿌려놨거든요. 네. 이제 그 씨앗들을 제대로 싹 틔우게 해서 꽃길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제가 또 재선의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원도심의 발전, 또 부산의 발전, 또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는데 그렇게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 마무리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저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지금 친수공원 문제가 남아 있고 2단계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원활히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또 공동의시장 현대화 사업도 10년 만에 이제 내년 초 되면은 첫 삽을 뜹니다. 이런 것도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좀 제대로 첫 삽을 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구덕운동장 재개발 문제도 현재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도 좋은 또 계획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연말 인사와 또 새해 각오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서구 주민 여러분,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2023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좌절했지만 주저앉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다음의 씨앗으로 남아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안병길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현장 소통, 섬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주저앉지 않아야 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남은 임기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부산 소동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거 날입니다. 지금까지 4년간 지역 일꾼으로 부지런한 행보를 이어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성과와 또 한 번의 도전에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텐데요. 모쪼록 이번 헬로 이슈 토크가 부산 시민들의 평가와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